안녕하세요. BBS 경제토크 아름다운 사람들 진행을 맡은 소지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BBS 경제토크 아름다운 사람들. 불자로서 불자답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온 행복한 기업인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초대 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998년) 창사 이래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생활용품 전문 회사 주식회사 POM. 대표 브랜드 폴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기획력을 발휘하며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인테리어 생활용품과 불기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주식회사 POM의 대표 이종수입니다. 특허청 인증 수많은 디자인 등록을 보유한 주식회사 POM은 2014년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국민 사랑을 받아온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새로운 불교용품 제작입니다. 저는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을 34년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불자시고 저희 집사람도 불자고 불교용품에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불교용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불교용품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담아 이종수 대표가 개발한 불교용품들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 있는 제품이 저희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불교용품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소개한다 그러면 이 LED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발원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초에 직접 인쇄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특허내에 있고 저희들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을 하나 본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을 이렇게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두고 항상 마음속에 반야신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제품을 소개한다 그러면 방가사유상입니다.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인데 부처님께서 시탈타 태자치질에 사유하는 모습을 그대로 조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세자 부처님으로 해서 93.5cm 되는데 근데 저희들은 집안에 보관하기 쉽게 27cm로 축소해서 원본과 같은 모양으로 방가사유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연꽃등 같은 경우도 스탠드 대신으로 이렇게 쉽게 불을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나 둘 수 있고 연꽃으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태양열 연꽃은 저희들이 최근에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연잎에 붙어 있는 솔라셀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안에 있는 축전지에서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이 연꽃에 아름답게 불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꽂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찰에 어느 곳에나 꽂아서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태양광을 머금은 연꽃등. 불교용품으로는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불굴의 집념과 인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 하여튼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점이 제일
강점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다른 거는 그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쓰신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는 불교용품을 만들어서 제 불심도 넣고 또 불자들이 제품을 하나씩 가지면서 더욱더 불심이 깊어지는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창의력과 도전 정신으로 원력의 삶을 살아온 불자 기업인 이종수 대표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에 저를 첫 번째 출연자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BBS 방송국에도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부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일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만나 뵀는데 어떠셨어요? 방송국에 왔어요. 영상으로 제 모습을 보니까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모습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즘도 매일 사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온전히 저를 위한 기도만 하신답니다. 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POM 좀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폴라라는 브랜드로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이라 그러면 상품의 종류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죠. 근데 저희들이 취급했던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림 액자, 사진 액자, 도자기 하병, 집안을 이쁘게 꾸미는 상품은 모든 상품을 다 취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품들이네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인테리어 생활용품을 선물용으로도 많이 합니다. 특히 부엉이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 최고 인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교용품도 제작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불교용품 제작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제가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을 만드는 거나 불교용품을 만드는 거나 만드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불자니까 네. 오랫동안 관심은 가져왔는데 제가 이 일을 34년째 하고 있는데 불교용품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 인테리어 생활용품에서 불교용품까지 굉장히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사는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IMF 경제위기 직후에 1998년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IMF 직후시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그때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저는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34년간 이 홈인테리어 생활용품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년 동안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오신 건데 당시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땠나요? 제가 첫 직장 생활을 할 1980년도 초에는 우리나라에 제가 다녔던 것 같은 작은 중소기업 규모의 무역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 당시에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집약적인 상품, 예를 들면 반도체, AI, 휴대폰 같은 걸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 수출 상품이 값싼 노동력에 손재주 좋은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공예품, 수공예품이 대다수였습니다. 주 수출국이 미국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나는 아이템이 화장을 하는 화장솔 그리고 그 가짜 손톱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짜 손톱은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가짜 손톱, 심지어 객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하면서 수출 공장에서 객검을 얻어와가지고 우리 이웃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에게 주면 정말 고마워하고 신기하였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산업시찰을 가신다 그러면 도자기 공장 가셨어요. 그 당시 도자기 공장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천 명 있는 회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께서 산업시찰 가신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그런 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임금비 싸고 노동 집약진 상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으로 가지고만 하였는데 무역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상품을 취급해봐서 힘든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은 없으세요? 후회되는 일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애 둘 낳을 때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뭐 특별한 시간이 놓은 것도 아니에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낳는데 첫 애 놓을 때 집사람이 병원 간다 그래서 저 사장님께 사장님 저 조퇴 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애 낳으러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애 낳으러 가는데 네가 왜 조퇴를 하니? 네가 애를 낳니? 그래서 넌 애 낳으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일 열심히 해. 이 일 하고 가. 그래서 그 일 하고 가니까 애는 다 낳았더라고요. 두 번째 애 낳을 때는 꼭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진급도 하고 수출 책임자였기 때문에 꼭 그 물건을 선적하고 난 다음에 제가 퇴근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두 번째 애 낳을 때도 제가 직접 보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고 미안하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 힘든 일들이 있으셨군요. 홈 인테리어 생활용품과 불교용품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불교용품이나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이나 사실은 디자인만 다르지 만드는 방식은 꼭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불자이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면서도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출근하셨고 지금 85세인 저희 어머니께서도 무릎이 굉장히 아프신 날 외에는 항상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저희 집사람도 자기 사업을 하느라고 바쁜 와중에 초하루 날은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초하루 날은 꼭 가는 것 같고 한 달에 2-3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용품에 대해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지금 아내분과 부모님께서는 절에 다닌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얘기는 없으셨단 말이에요? 같이 안 가세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초하루 날만이라도 아침 일찍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면 어떠냐고 초하루 날마다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변명은 34년간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처자식 먹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거나 스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나 자신의 인생 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거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만일에 말입니다. 절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집사람은 극락을 가고 저는 지옥을 간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는 믿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지장보살님요. 지장보살님. 네. 불자들에겐 든든한 분이죠. 그렇다고 절에 자주 안 가시는 건 안 됩니다. 자주 가시죠? 그럼요. 저도 불자니까 틈나는 대로 항상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용품을 하기 위해서 사찰을 자주 간 게 아니고요. 사찰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불교용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상황이 반대네요.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연이 있죠. 저희 회사 설립 후 20년 동안 계속 성장하여 왔어요. 근데 최근 한 3-4년 전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힘들었는데 전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 애 둘도 다 커서 자기 직장 다니고 이만하면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왠지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날 때 잘 못 갔던 사찰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어떤 날은 법당에 우덕하니 혼자 알아서 앉아서 부처님만 쭉 보고 또 오곤 하고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불광동입니다. 불교할 때 불자하고 빅방자 쓰거든요. 저희 동네 주변에 좋은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곳 사찰만 간 건 아니고 이 사찰, 저 사찰 발길이 닿는 대로 가서 부처님을 자주 만나게 받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부처님부터 들었던 답이 네가 더 잘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젠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이 달래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용품을 시작하고 나서 아직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하루하루 삶이 너무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불교용품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사실은 불교용품 시작은 작년에 있었던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과 함께 참가했던 주변의 불교용품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많진 않겠어요.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야심경 액자, 그 다음에 인형 모양으로서는 방가자사유상, 부처님상, 그렇게 몇 가지를 출발하고 준비되고 있는 상품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라 각오가 남다르셨겠어요? 저는 23년간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 다르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각오를 한 건, 첫 번째 경영면에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다니고 싶은,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경영면에서고요. 두 번째 상품면에서는 우리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제가 크게 경영면에서는 철학이라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용품을 시작하면서도 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아, 불교용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시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표님이 열정으로 빚어낸 제품들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제품을 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방가자사유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저없이라고 했다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활용품을 하면서 저도 불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방가자사유상, 우리 국보 83호 방가자사유상을 보면서 내가 언젠간 저는 방가자사유상처럼 멋진 부처님상을 만들고 싶다는 게 항상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국보 83호는 실제 사이즈가 세자니까 93.5cm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큰 부처님상을 만들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27cm 정도 되는
집안에서 잘 보관할 수 있는,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사이즈의 방가자 사회상 부처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가자 사회상을 꼭 만들고 싶었던 거는 제가 무역을 하니까 많은 애국인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또 짧은 영어 실력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방가자 사회상이 부처님상이었어요. 불교를 모르시는 다른 분들은 불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 부처님께서 인도의 시탈타 태자 시절에 인간은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사유하시는 모습이 우리 방가자 사유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출가하셔서 깨우침을 얻어서 성도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의 깨우침 속에서 얻은 지혜로 우리의 삶도 깨우쳐가면서 살아라고 하는 게 불교라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제 설명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I see,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가자 사유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실제로 지금 방가자 사유상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 국보 83호 방가자 사유상을 딱 보고 느낌을 받았던 그 순간 느낌 그 자체를, 그 느낌대로 방가자 사유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는 여러 곳에 주물 공장을 찾아서 견본도 만들어 보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느낀 그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소개로 일생을 우리 문화재만 재현하시게 되는 분을 만나서 그 방가자 사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염원이 길을 열어준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 주주장께서는 일생을 우리 조상들이 어리 당긴 문화재를 재현해 보는데 일생을 바치고 계셨지, 제가 원하는 것처럼 방가자 사유상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을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방가자 사유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애국인들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고, 또 저처럼 불교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에게 가장 선물하고 싶은 게 이 방가자 사유상이라고 설득해서 정말 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방가자 사유상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께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포토 양초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포토 양초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불교용품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우리 포토 양초인데,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포토 양초는 기존 파라핀 초에 균형을 둘러서 LED 기계 장치를 장치한 겁니다. 이런 초는 한 7, 8년 전, 한 10년 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포토 양초는 이 파라핀 초 위에 고객이 원하는 글씨, 그림, 사진을 인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싶은 자신들의 염원을 새겨서 부처님 위에 앞에 공양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 사찰에서는 굉장히 좋게 사용하고도 있는데, 어떤 사찰에서는 기존의 초들은 불을 태워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저희 포토양초 LED 전구로 된 이 포토양초를 거부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올해가 2020년이면 불기 2564년이 맞을 거예요. 부처님이 계셨던 2500년 전에는 지금 우리 절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포토 양초는, 파라핀 초는 없었습니다. 제가 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파라핀 초는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물질로 만들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계셨을 2500년 전에는 아마 호롱불을 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핀 초가 개발되면서 호롱불보다는 이 파라핀 초가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우리 사찰에서도 언젠가부터 이 파라핀초를 사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LED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이 파라핀초에 LED를 첨부시켜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는 데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으셨죠. 네, 사실은 초 몸체에 고객이 원하는 걸 인쇄하고 있는 데는 세계에서 지금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보기는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이 초라는 게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조그만 열을 가해도 녹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인쇄물을 약 7초 정도의 정밀하게 인쇄를 해야 깨끗이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도 힘들었지만 실제로 오랜 경험이 있는 저희들도 현재 만드는데도 집중적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불량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열정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신 것 같네요. 원하는 문구와 사진을 직접 초에 새길 수 있는 LED 포토 양초 제작 현장. 지금 숫자는 저거가 사전에 됐지 지금. 미니요? 미니 그대로 다 있죠. 그대로 다 있지. 양초의 표면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자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곳이 저희들이 취급하는 홈인테리어 생활용품과 불교용품을 제조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 품목 중에 하나인 이 파라핀 양초 같은 경우도 일반 초 하얀 곳에 이렇게 인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범종 숱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LED 포토 양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사이즈는 제일 큰 사이즈로 하면 되나요? 용사 크게 나왔으니까 사이즈는 대자가 적합할 것 같아요. 사찰 이름부터 원하는 사진, 불자들의 발언문까지 원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사진을 받으면 뭐 부처님 사진이든 그 사찰 사진이든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사진이 저희 초에 맞게끔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 간단한 편집 작업을 거쳐서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디자인이 출력됐는데요. 그런데 인쇄된 종이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초에 인쇄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특수 용지고요. 일반 용지로는 그 초에는 인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제작한 용지입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다듬는 손길도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실제 초와 같은 파라핀 재질의 양초, 그 위에 출력한 디자인을 잘 감싸줍니다. 그리고 특수기계에 넣어 조심스럽게 눌러주면 용문사의 개성이 담긴 LED 포토 양초가 완성됐습니다. 부처님 전에 늘 공양을 올리는 양초에 나만의 발언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꺼지지 않는 LED 포토 양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한 불자 기업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대표님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전 한 단어로 말하고 말씀하시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저희 세대들은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과 무거운 짐으로 살아왔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고 그러면 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가장 고마운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고마운 분 너무 많죠.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연예대상 시상식 감사 표현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 길거리 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재질과 따뜻한 햇살과 적당한 비와 따사로운 바람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거늘, 하물며 인간이 제 나이만큼 살아오려 그러면 제가 알건 모르건 얼마나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떤 작은 기쁨이 있을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강연하셨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불자 기업인으로서 꿈을 키우고 있는 인생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인생의 후배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나 봅니다. 제가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최근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성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관련된 강연이나 책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그 책 어느 곳에도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거나 그래야 성공한 삶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한 곳에도 없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생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 기업으로서 꿈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는 게 제가 앞으로 할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앞에 행복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유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인생 후배들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운 큰 꿈을 갖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에 열심히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활용품 부분에서는 전문가이신데 불교용품에서는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시잖아요. 혹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불교용품에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반야신경 액자도 만들고 방가자 사유상 부처님상도 만들면서 불심이 조금 깊어졌나 봐요. 요즘 사실은 경영 여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새로운 데 많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게 태양광 연등입니다. 저도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사찰 3군데 이상을 방문하고 1년에 부처님 공덕을 그리기 위해서 연등을 꽤 많이 달고 있어요. 달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쫙 달고 있으면 장관이죠. 근데 전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왜 빨랫줄처럼 거의 일렬로 세워서 연등을 달까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좀 더 이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태양광 연등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여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서 사실은 조금 한두 달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야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취지가 정말 좋으시네요.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기술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도로에도 태양광으로서 도로를 밝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연동에 그 기술을 그냥 접목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연등은 태양광을 사용하지만 연등의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연등에 맞게끔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니까 태양광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태양열을 지배하는 솔라셀의 사이즈가
최대한으로 해도 9cm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9cm 범위 안에서 연등의 불을 오랫동안 밝혀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밝히게 하는 데는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의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꽃등 같은 경우는 야외 공연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기존의 기성품과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제품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저도 많이 봤죠. 지금 인터넷에 태양광 이렇게만 치면 그런 꽃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솔라셀 부분하고 태양광의 솔라셀에서 태양을 에너지를 축적하는 축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단가도 비싸고요. 근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들은 솔라셀이 손바닥만 해요. 그리고 축전지도 조그만 하고 저급한 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꽃 박람회라든지 일회성 제품 할 때, 이벤트 할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부처님 도량을 밝히는,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7년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대표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남은 인생을 걸고 꼭 이루고자 하는 발언이 있으시다면요? 발언요. 새롭게 시작하는 불교용품을 통하여 더욱 깊은 불심을 갖고 싶고 다양한 불교용품을 개발해서 우리 불자께서도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불국 정토를 이루는데 제 남은 삶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혜를 부처님 곁에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부처님을 가르침을 통한 현명한 지혜를 얻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S 경제토크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첫 초대 손님으로 주식회사 POM의 이종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불교용품에 대한 열정이 아름답게 꽃피우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